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통계,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px는 x라고 해서 x에 관한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과 관련된 것들은 정리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식들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표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냄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리고 합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여기는 px가 x라고 쓸 거고, 1이라고 할 때 4분의 1, 2라고 할 때 8분의 1, 3이라고 할 때 8분의 3, 그리고 4라고 할 때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산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분포 표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x 1, 2, 3, 4를 다 더해서 전체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이 나올 가능성,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8분의 1,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 8분의 3, 그 다음 4가 나올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1, 2, 3, 4를 다 더해서 4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목의 평균을 구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가능성이 전부 다 어떻다는 말이에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과목의 평균을 내었습니다. 왜? 수학 한 과목밖에 없고, 국어 한 과목밖에 없고, 영어 한 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과목을 더해서 3으로 나눴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서는 1이 나올 확률이 다르고 2, 3, 4가 나올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나올 확률을 다르게 곱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급수와 관련된 기호로는 이렇게 쓰죠. x가 1부터 4까지 나올 확률에 대해서 x라고 하는 것과 확률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x와 확률 px를 각각 곱해서 더한 것, 더한 값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평균을 지금 구해 보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이 지금 확률 변수의 값들이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라 했죠? 각 값들이 x의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를 알아보는 정보입니다. 각 x의 각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지금 파악하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x와 각 평균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x와 평균의 차이를 가져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편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x를 기준으로 왼쪽에 떨어져 있는 것들,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x의 값들이 있겠죠. 근데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x-m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각각 x가 나올 확률이 아까 가능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차 제곱과 편차의 제곱과 확률 px를 각각 곱해서 더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지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x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편차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 그냥 확률을 곱한 겁니다.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한 것 그리고 x의 확률을 곱한 것에 따라서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구하기. 방금 v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된다 했죠? 합칠 거예요. x에서 평균을 뺀 거, 근데 음과 양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률을 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때 x가 1부터 4까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x라고 하는 게 1, 2, 3, 4 개, 그 다음에 px가 x 여기 4분의 1, 8분의 1, 8분의 3, 4분의 1, 개 1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반드시 뭐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균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죠? 금방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8분의 1, 3 곱하기 8분의 3, 4 곱하기 4분의 1의 값을 이야기할 거고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9 더하기 1 계산하면은 8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8 계산하면 값 얼마인가요? 8분의 21입니다. 8분의 21
그래서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구하기, 이 과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산을 구할 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편차의 제곱을 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1에서 8분의 22를 빼는 거니까는 마이너스 8분의 13의 제곱 곱하기 확률 4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를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8분의 5 제곱 곱하기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3 제곱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1 제곱 곱하기 8분의 아니다 4분의 1을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는 어때요? 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일일이 제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계산하는 것이 까다롭고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냐면요. 금방 한번 뺐었죠? 한번 빼서 제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또 빼서 제곱하고 곱하고 또 빼서 제곱하고 곱하고 지금 몇 번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제곱하고 곱하고 그것들을 다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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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5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방법을 이거를 좀 더 정리해 가지고 계산할 수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이거를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급수의 성질에 따라서 x가 1부터 4까지 갈 때 x-m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정리해 보고 난 뒤에 거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은 정리해 볼게요. x가 1부터 4까지 x제곱 2mx m제곱 px는 x, 급수의 성질 중에 각각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요, 곱할 겁니다. x제곱의 확률 마이너스 2m 앞으로 빼주고요, x의 확률. 근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최종 결론, 최종 나와 있는 공식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지금 x를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는 x제곱에다가 확률, 어떤 거에다가 확률을 곱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부분은 뭐였죠? 평균이었잖아요. 얘도 평균, 얘도 평균, 얘도 평균. 그러니까는 이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확률의 합이 얼마라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m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나면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한 번 뺀 것,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면 편한 것이 무엇이냐? 제곱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제곱한다고 하면은 1제곱 곱하기 4분의 1 눈으로 보이죠? 2제곱 곱하기 8분의 1 눈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제곱 곱하기 4분의 1 지금 저는 숫자로 이렇게 쭉 쓰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어떤 거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곱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평균 제곱을 하나 빼면 됩니다. 8분의 2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빼면 돼요. 지금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내용과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 다음에 아홉 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계산으로만 따져도 13번의 계산이고 15번의 계산이라서 이게 좀 더 편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편한 거는 이 계산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분수의 제곱의 계산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시그마 x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놓은 값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x에 대한 것의 값을 알지만 이것을 변환시켜서 2배 x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2배로 이렇게 늘려서 조사하고 싶어요. 그럴 때 평균은 이렇게 지금 계산한다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vx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얘는 a제곱의 vx라고 표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 아까 여기에 루트 씌우는 거라 했으니까는 a가 하나 나올 거고요.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하겠죠. 됐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은 나의 평균이 x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어떤 s제곱이라고 제곱이니까 s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변환을 시키면 그것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도록 변환할 수 없나, 항상 변환 이렇게 할 수 없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표준 편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환할 수 있는가? 항상 변환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시그마 분의 x-m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평균은 0이고 이것의 분산이 1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변수 z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z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z로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은요, 첫 번째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에 대한 값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z로 변환하는 것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통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것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 주 핵심이라고 하면은 통계에서 통계 전체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화해서 두 집단, 서로 다른 두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표준화, 기준을 정하는 것. 국제 표준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통계 자료에서도 표준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번에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